네, 자 이번에는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아마 건강보험료도 좀 오를 것 같은데, 물론 그거하고 직권 연관성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보험주가 다시 또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들한테 연말에는 폴시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인기 투표 받아요, 인기 투표. 네, 저희 매경에서도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도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보험 쪽에서는 아마 임희연 애널리스트가 또 탑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도의 그 화두가 보험주에서는 자동차 요율 인상 가능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던데요. 자동차 요율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요율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율은 이제 자동차 요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실손 보험 요율도 있고요. 여러 이제 보험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담보 100에 대해서 보험 요율이 이제 2%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2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자동차 요율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뜨악 할 수 있는 소식일 수도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성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네요. 자동차 요율 인상과 이 보험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 그 보험이기 때문에 네. 보험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손실을 입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을 팔아라라고 이제 의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손실이 나면 안 되는 구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보험 요율을 올린다는 거는 네. 계속 이제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죠. 이 손실이 나는지 저희가 이제 지표를 하나 삼아서 보는데 이걸 자동차 손해율이라고 부릅니다. 네. 결국에 이제 분모에다가는 그 자동차 보험료를 놓고 분자에다가는 이제 그 손해액을 이제 지급한 보험금을 이제 네네네. 넣게 되는데 그 비율이 지금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뭐 80%이 정도가 되어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업비라고 해서 이제 그 보험 판매하면서 드는 비용들 그렇죠. 그런 게 한 20%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손해율과 이 사업 비율을 모두 합했을 때 10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모두 다 합했을 때 110%, 120%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역마진이 있네요, 계속. 네, 이게 역마진이 나고 있어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보험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들의 매출 중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그 역마진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는 하염없이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 요율이 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공식화되고 있군요. 근데 요율 인상폭은 얼마나 될까요? 또 인상 시기는? 저는 사실 이제 내년 연초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내년 2차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연초 한 1월쯤에 한 차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에 추가적인 요율 인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면 이건 컴플라이언스 위반이어갖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팩트만 가지고. 네, 한 5% 정도를 언론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5% 내외. 네. 좀 인상폭이 크죠. 생각보다 크네요. 네. 왜냐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1월에 한 뭐 1%대 중후반 정도 올렸고, 올해 한 6월쯤에 또 한 1%대 후반에서 한 2%대 초반? 이렇게 올렸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5%를 올린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보험사들의 존폐 위기까지도 결혼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살려야죠. 뭐 망하면 안 되고. 물론 이 자동차 요율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보전되지는 않겠지만. 자, 개별 기업들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메리츠 화재는 4분기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동안 계속
어닝 컨센서스가 좀 낮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보험 업종 전반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된 거는 사실이고요. 네. 저는 올해 4분기에는 순이익으로 793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한 YOY로 이 개선폭은 한 4.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예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영업 쪽에서 결국에 이제 자산 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좀 많이 매각할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업비로 지출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신규 보험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설계사 채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보험 모집인 분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그것을 일부를 또 사업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네. 이제 비용 지출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영업이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군요. 네. 근데 그거를 비용을 이제 사실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들어오는 기간이 굉장히 이제 장기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설계사 채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일시에 맞아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수익과 비용의 미스매칭이 갑자기 한번 이제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손실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들이 상당 부분 이제 채권 매각을 통해서 자산 운용 쪽에서 이익을 좀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메리츠 화재가 여기에서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영업 이익률은 7.1%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채권 매각 쪽에서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보험사도 여러분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을 운용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쉐어하는데 운용을 잘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는군요. 자, 메리츠 화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내년 전망은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중복된 질문인가요? 네, 이게 질문이 중복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삼성화재네요. 삼성화재로 넘어갈까요? 네, 삼성화재네요. 메리츠 화재는 끝났고 여기까지. 네. 제가 질문을 건너뛰었는데 삼성화재는 메리츠 화재에 비해서 손해율에 대해서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어떤 차이가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결국에 이제 손해율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이 원가입니다. 네. 즉 이제 제조사로 이제 좀 대입을 해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원가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좀 기초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판관비? 건강한 사람들한테 보험을 팝니다. 그래야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20대 초반 혹은 20대 중반 막 되게 그 과격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보험료를 좀 과하게 과하게 주고. 이제 주고 혹은 이제 보험을 인수를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죠. 네. 그 대신에 이제 30대 중반에서 이제 40대 중후반 약간 이제 화이트 칼라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사실 이제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운행량 자체가 적고 그렇죠. 사고 안전하게 위험성도 다니시죠. 적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언더라이팅을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삼성화재가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인 보험 판매로 수익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 네. 앞서 메리츠 화재는 자산 운용을 잘하는데 삼성화재는 비용 나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손해 보상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래서 수익성이 네. 좀 좋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삼성화재 실적과 전망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면.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올 4분기 순이익을 932억 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보험 상품을 일시에 이제 많이 팔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을 좀 이제 떨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식될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크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제 자산 운용 쪽에서 비경상적인 채권 매각을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사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2차 쪽에서 역마진이 나는 거죠. 자산 운용 쪽에서. 네. 이거를 계속 이제 역마진을 확대를 시키지 않으려면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만기까지 가져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속 높여가면서 좀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정적인데 일반적으로 듀레이션을 매칭을 하는 거죠. 자산 부채 매칭을 하는 듀레이션을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듀레이션이 거의 뭐
15년? 네. 뭐 20년 이런데 장기죠. 장기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 40년 이렇게까지도 가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자산으로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국채 뭐 30년물, 20년물, 뭐 10년물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수량이 한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제 자산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을 팔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운용 쪽을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비경상적인 채권 매각은 좀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손실은 단기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방향성은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자동차 보험의 비중이 높은 현대해상의 경우는 자동차 요율 인상의 영향이 더 직접적일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한번 풀어볼까요? 현대해상 얘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험사들의 매출 중에 한 25% 정도가 자동차 보험료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자동차 요율 인상했을 때 아무래도 현대해상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가 아마 하나 지금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네, 보시면은 이제 사실 그럼 이제 나머지 75%는 뭘로 이제 구성이 되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나머지 75%는 거의 뭐 이제 건강보험 쪽이라던가 일반 보험, 뭐 건물, 해상, 상해보험 약간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장기 위험 보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실손보험이라던가 안보험 혹은 뭐 어린이 보험 이런 쪽에서 계속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지금 이슈는 자동차 보험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로 혹은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이 장기 위험 보험 쪽에서 손실이 나는 거를 가장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삼성화재가 가장 이제 최대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네. 그걸 이제 차치하고 그냥 자동차 보험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해상이 절대 금액으로 가장 놓고 보면은? 네,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현대해상이 가장 여기에서는 단순하게는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요율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은 회사들. 네, 맞습니다. 이제 수익성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절대 금액은 현대해상, 그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삼성화재. 절대 금액도 이제 자동차만 놓고 보면 현대해상이고요. 아. 그 외에 다른 보험들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네. 삼성화재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해상의 자동차 요율 인상이 될 경우에 수혜라고 했는데 이 실적 전망하고 주가 전망도 함께 좀 부탁드려봐야 되죠. 네. 올 4분기 순이익은 303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1000% 이상 이익 증가율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익 개선폭은 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손익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조금 미달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베타가 가장 큰 보험사이기 때문에 뭐 요율 인상과 같은 좀 호재인 이슈들이 계속 지속돼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변동폭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삼성화재라던가 동부화재, DB손해보험 대비해서는 좀 클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호재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빠르면 아마 오늘, 늦어도 아마 다음 주쯤일 텐데요. 네. 실손 보험 요율 인상 가이드라인이 지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원래 오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나와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요율 인상도 아마 뭐 빠르면은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쯤 나올 텐데 네. 여기에서도 요율 인상 폭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언론 보도의 팩트는 5% 내외의 인상 정도 예상이 된다. 네, 라는 게 이렇게 언론의 의견. 언론의 의견, 네. 언론의. 네, 이미연 애널리스트의 개인 의견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에서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자, 더 여쭤보고 싶고 뭐 CRS 금리 요즘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해외 자산 투자 뭐. 네, 근데 이거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미연 애널리스트는 또 이제 폴 시즌이기 때문에 투표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자성운용사에 또 오늘 또 뭐 저기가 PT가 또 있으시죠? 네, 계속 기관 세미나들이 좀 있어서 가봐야 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바쁘다는 얘기는 보험주가 이제 관심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고요.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입니다. 임희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